아버지의 통장은 장례식 날 제가 직접 확인했을 때 완전히 영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를 땅에 모신 바로 그날 밤 제 휴대폰에 1억 2천만 원 입금 알림이 떴습니다. 순간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는 이미 돌아가셨는데 이 돈은 있어서는 안 되는 돈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 돈은 대체 누가, 왜 지금 제 통장으로 보낸 걸까요? 저는 69, 아버지와 같은 집에서 살며 마지막까지 곁을 지켰던 아들 김정우입니다. 아침마다 아버지의 혈압을 재고 약 봉투를 정리하고 병원에 모시고 다니는 일도 늘 제 몫이었습니다. 반면 누나는 서울에서 살며 명절이나 특정일에만 가끔 내려오는 사람이었습니다. 전화로 안부를 묻기는 했지만 아버지의 기침 소리나 밤마다 울리는 호출벨을 직접 겪어보지는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병원비, 약가, 간병비, 그리고 집안의 모든 생활비까지 어느새 전부 제 통장에서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돌아가신 바로 다음 날, 아직 향 냄새가 집안에 남아있을 때 누나는 조용히 제게 말했습니다. 정우야, 너가 아버지랑 오래 살았으니까 정리하는 것도 너가 하는 게 맞겠지. 이 집 요즘 시세가 괜찮다더라. 너무 오래 붙잡고 있지 말고 깔끔하게 정리하자. 그 말이 얼마나 조심스럽게 포장되어 있었는지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 담긴 뜻은 분명했습니다. 그 집을 팔아서 둘이 나누자는 말이었습니다. 그 순간 제가 아버지 곁에서 보냈던 지난 10년이 한꺼번에 떠올라 가슴이 무거워졌습니다. 누나는 장례식 내내 집 안으로 거의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조문객들이 드나드는 동안에도 문지방 근처에만 서 있거나 마당 끝 오래된 감나무 옆에 기대어 아버지가 평생 가꿨던 그 집을 가만히 바라보고만 있었습니다. 울음도 없었고 누군가 말을 걸어도 짧게 고개만 끄덕일 뿐이었습니다. 마치 사람이 아니라 집의 크기와 모양을 눈으로 재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조문객들이 하나둘 떠나고 마당에 바람소리만 남았을 때 그제야 누나가 제 옆으로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그리고는 아버지의 영정이 있는 쪽이 아니라 집 쪽을 한번 힐끗 보며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집 지금 내놓으면 얼마쯤 받을 수 있을까? 그 한마디에 제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아직 아버지의 숨결과 생활의 흔적이 그대로 남아있는 이 집을 누나는 이미 추억이 아니라 숫자로 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집안의 불이 하나둘 꺼지고
모든 소리가 가라앉았을 때 저는 아버지 방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침대 가장자리에 손을 얹자 아직 식지 않은 듯한 체온이 희미하게 느껴졌고 옷장 안에서는 아버지가 평생 드시던 약 냄새가 공기 속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때 정적을 가르듯 제 휴대폰이 짧게 울렸습니다. 놀란 손으로 화면을 켜보니 문자 한 통이 와 있었습니다. 1억 2천만 원이 입금되었습니다. 순간 제가 숫자를 잘못 본 줄 알고 눈을 비비고 다시 화면을 들여다봤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금액은 그대로였습니다. 보낸 사람은 처음 보는 이름, 기억에도 없는 계좌번호였습니다. 아버지의 통장은 그날 낮 제가 직접 확인했을 때 이미 0원이었는데 그럼 이 돈은 대체 어디서, 누구에게서, 왜 제 통장으로 들어온 걸까요? 그 순간 방 안이 갑자기 너무 넓고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마치 아버지가 저에게 아직 하지 못한 말을 이 돈으로 대신 보내온 것처럼 말입니다. 다음 날 아침 집안을 정리하다가 아버지 방 옷장을 조심스럽게 열었습니다. 오래된 양복들 사이 아버지가 늘 아끼던 회색 코트 뒤쪽에서 작은 종이봉투 하나가 조용히 끼워져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누가 급히 넣어둔 것도 아니고 아무렇게나 놓은 것도 아닌 언젠가 누군가가 꼭 꺼내보기를 기다리듯 정확한 자리에 숨겨져 있었습니다. 저는 한동안 그 봉투를 바로 꺼내지 못하고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마치 손을 대는 순간 아버지의 비밀 하나가 열려버릴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조심스럽게 봉투를 꺼내자 얇은 종이가 바스락거리며 제 손 안에서 떨렸습니다. 겉면에는 아버지의 익숙한 글씨로 제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정우에게. 그 글씨는 평소보다 조금 더 힘이 들어가 있었고 마치 무언가를 꼭 전하고 싶어 몇 번이나 다시 쓴 흔적처럼 보였습니다. 그 순간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이 안에는 돈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아버지가 끝내 말하지 못하고 남겨둔 마지막 마음이 들어있다는 것을요. 그래서 저는 봉투를 쉽게 열 수 없었습니다. 손이 몇 번이나 멈췄습니다. 하지만 더는 미룰 수가 없어서 결국 봉투를 열었습니다. 정우야, 이 글을 너가 읽고 있다면 나는 이미 너의 곁에 없겠구나. 그동안 너가 내 곁에서 얼마나 오래, 또 얼마나 묵묵하게 나를 돌봐줬는지 아버지는 모두 알고 있다. 밤에 너가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내 방 불을 켜두고 오가던 모습도, 병원에서 지친 얼굴로 의자에 앉아 있던 모습도 아버지는 다 보았다.
그래서 몇 해 전부터 내가 가지고 있던 시골 땅을 하나씩 정리해 너의 이름으로 이 돈을 모아 두었다. 누나에게는 이 집을 남기고 너에게는 이 돈을 남긴다. 너희 둘이 서로 상처를 주게 될까봐, 괜히 오해가 생길까봐. 이 이야기를 살아있을 때는 끝내 하지 못했다. 하지만 이것만은 꼭 알아주었으면 한다. 아버지는 너가 해준 모든 것들을 단 한 번도 당연하게 생각한 적이 없었다. 저는 그대로 집을 나섰습니다. 이 편지를 혼자만 볼 수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누나 집에 도착해 저는 말없이 편지를 내밀었습니다. 누나에게 아버지의 편지를 조용히 건네주자 한동안 종이를 받아들고도 바로 펼치지 못했습니다. 마치 열어보는 순간 돌이킬 수 없는 무언가가 드러날 것처럼 말입니다. 조심스럽게 종이를 펼친 누나는 한 줄, 또 한 줄, 천천히 글자를 따라 내려갔습니다. 그 사이 누나의 표정이 조금씩 굳어갔고 손끝이 눈에 띄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몇 번이나 같은 문장을 다시 읽는 듯 시선이 되돌아가더니 끝내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눈가부터 젖어들었습니다. 방 안에는 종이 스치는 소리와 누나의 숨소리만 남아 이상할 만큼 조용해졌습니다. 잠시 후 누나는 편지를 가슴에 꼭 쥔 채 고개를 숙이고 거의 들리지 않을 만큼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실 나도 아버지한테 돈을 받았어. 서울에서 사업이 망했을 때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라고 하셨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가 툭 하고 떨어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제야 저는 아버지가 저만이 아니라 누나의 사정까지도 모두 알고 계셨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서로를 원망하게 될 그 순간까지도 이미 미리 걱정하고 계셨다는 것도요. 누나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제 옆에 서 있었습니다. 마치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아니면 무슨 말을 하면 안 되는지 스스로와 싸우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다 아주 천천히 오래 망설이다가 마침내 용기를 낸 사람처럼 제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습니다. 누나의 손은 차갑고 조금 떨리고 있었습니다. 정우야, 누나는 제 이름을 부르다 말고 한 번 숨을 고른 뒤 작게 말을 이었습니다. 너가 아버지 곁에 끝까지 있어줘서 정말 고맙다. 그 말에는 미안함도 후회도 그리고 이제야 꺼낸 고마움도 모두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 한마디에 그동안
마음속에 쌓아두었던 서운함과 억울함이 한꺼번에 풀려버리는 걸 느꼈습니다. 누나는 제 손을 놓지 않은 채 조금 더 힘을 주어 꼭 쥐었습니다.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손의 온기만으로 서로에게 조금씩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마치 아버지가 우리 사이에 남겨두고 간 마지막 다리 위에서 다시 마주 서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아버지는 우리에게 돈을 남기고 가신 게 아니었습니다. 서로에게 등을 돌린 채 말 한마디 하지 못하고 시간만 흘려보내던 우리의 마음을 끝내 포기하지 않고 조용히 붙잡아 주신 것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살아계실 때는 차마 입 밖으로 꺼내지 못했던 그 미안함과 사랑을 이 편지와 이 돈 속에 조금씩 나누어 담아 우리에게 남겨두셨습니다. 마치 우리가 언젠가 이 진실을 알게 될 날을 기다리고 계셨다는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서로를 가족으로 부르고 다시 같은 편으로 서로를 바라볼 수 있도록 아버지는 떠나는 순간까지도 우리 사이에 보이지 않는 다리를 놓아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그 다리 위에서 아버지가 남긴 마음을 밟으며 서로에게 천천히 다가가고 있었습니다. 통장에 남아있던 숫자들은 시간이 지나면 어느새 흐려질 겁니다. 처음엔 또렷하던 금액도 며칠만 지나면 그저 그때 돈이 좀 들어왔었지 정도로 기억 속에서 무뎌질 겁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떨리는 손으로 남겨주신 그 글씨만큼은 이상하게도 제 마음 한가운데서 좀처럼 지워지지 않습니다. 봉투를 열던 순간에 종이 냄새, 손끝에 닿던 바스락거림, 그리고 정우에게 라고 쓰인 그 짧은 글씨. 그 글씨를 떠올리면 돈보다 먼저 아버지의 손이 생각납니다. 펜을 꼭 쥐려고 힘을 주던 손. 한 글자라도 또박또박 남기려 몇 번이나 멈췄을 그 숨. 아마도 아버지가 제게 남기고 간 것은 돈이 아니라 제가 평생 안고 살아갈 부끄러움과 고마움이 함께 섞인 하나의 사랑이었기 때문일 겁니다. 그래서인지 저는 가끔 통장 내역이 아니라 아버지의 글씨를 먼저 떠올립니다. 마치 그 글씨가 지금도 제 마음을 조용히 붙잡고 있는 것처럼요. 혹시 여러분도 가족에게서 뒤늦게 알게 된 마음이 있으신가요? 그 이야기를 댓글로 남겨주시면 다른 분들의 마음에도 따뜻한 위로가 전해질 것 같습니다.